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하나와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시즌 빼고 경기에서 48승 3무 54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5리입니다. 홈에서는 22승 2무 28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입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57승 2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입니다. 원정에서는 27승 26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하나 선발은 오웬 화이트입니다.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6승 7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두산전에서는 7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좋은 투구를 했고 그전 KT전에서는 5이닝 4실점을 기록하며 패했습니다. 기아 선발은 시라카와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삼성전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이었고 그전 삼성 원정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화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삼성 원정에서 3경기 연속 패했고 전날 기아전에서도 3대4로 패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두산전 2경기를 연속 잡은 데 이어 전날 하나전까지 4대3으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기아가 7승 6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만 놓고 보면 오웬 화이트가 시즌 평균 자책점에서는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지난 7월 기아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승리를 기록한 경험이 있어 기아 타선을 상대로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팀 전체 흐름에서는 기아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한화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에 그치고 있고 평균 실점이 6점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선발이 버텨도 이후 마운드가 계속 흔들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팀 타율도 3할을 넘길 정도로 공격 흐름이 좋습니다. 전날에도 14만타를 기록하면서 하나 마운드를 꾸준히 압박했습니다. 시라카와는 시즌 전체 평균 자책점은 4점대 후반이지만 최근 2경기에서 모두 5이닝 1실점으로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득점에서는 양팀 선발 모두 최근 흐름은 괜찮지만 이후 불펜 싸움에서 점수가 열릴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한화는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이 6점대 중반이고 기아 역시 원정 평균 실점이 5점대 초반입니다. 맞대결에서도 이번 시즌 양팀이 경기당 평균 5점 이상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타격 흐름과 팀 분위기에서 앞서는 기아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시라카와의 한화전 약점과 한화 마운드의 최근 불안까지 생각하면 낮은 점수보다는 다득점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기아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LG와 KT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59승 1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34승 2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입니다. KT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62승 2무 4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31승 1무 20패로 강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LG 선발은 토로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10승 9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6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KT 선발은 데니엘입니다. 이번 시즌 첫 등판에서 5이닝 2실점,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NC전에서 2피안타만 허용했지만 홈런 1개와 볼넷 2개로 2실점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SSG전에서 0대6으로 패했지만 전날 KT를 상대로 9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빠르게 바꿨습니다.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키움전에서는 6대2로 승리했지만 전날 LG전에서 1대9로 크게 패하면서 타선과 마운드가 모두 흔들렸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KT가 9승 4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KT가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잠실 원정에서도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 여러 차례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최근 흐름과 전날 경기 내용을 보고 LG 쪽을 보겠습니다. LG는 전날 11안타를 기록하며 9점을 만들었고 KT 타선을 1점으로 묶었습니다. 홈에서도 시즌 34승 22패로 안정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러스트는 최근 투구 내용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10이닝 동안 12실점을 허용했고 8월 평균 자책점도 10점대를 넘어갑니다. 지난 7월 KT전에서도 6이닝 4실점으로 패했기 때문에 선발만 놓고 강한 우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KT의 데이비스 데니엘은 첫 등판에서 5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한 경기밖에 던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본이 부족합니다. 득점에서는 두 팀 모두 공격력 자체가 좋은 편입니다. LG는 시즌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이고 KT는 5점대 중반입니다. 톨러스트의 최근 실점 흐름을 생각하면 KT도 전날처럼 다시 1점에 묶일 가능성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LG 역시 데이비스 데니엘을 처음 상대하지만 최근 타선이 반등한 만큼 양팀 모두 득점기에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승부에서는 홈 경쟁력과 전날 타선 흐름을 보고 LG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톨러스트의 최근 불안과 양팀 공격력을 고려해 다시 점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LG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NC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100일 경기에서 46승 2무 5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3리입니다. 홈에서는 25승 28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56승 4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9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6승 2무 28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NC 선발은 커티스 테일러입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7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3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KT전에서는 7이닝 4실점을 기록했고 그전 KT전에서는 3이닝 3실점으로 패했습니다. 두산 선발은 최민석입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10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4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한화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SSG전에서는 4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롯데전에서 한 경기를 잡았지만 전날 두산전에서는 4대6으로 패했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기아전에서 두 경기 연속 패한 뒤 전날 NC를 상대로 6대4로 승리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두산이 6승 2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 상대 전적과 최근 팀 흐름만 놓고 보면 두산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최민석은 이번 시즌 10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이고 최근 10경기에서도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NC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커티스 테일러는 시즌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이지만 두산을 상대로 지난 7월 7이닝 2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3점대 중반으로 시즌 전체 기록보다는 안정적입니다. 최민석 역시 좋은 투수지만 최근에는 완벽한 흐름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SG전에서 4이닝 3실점을 기록했고 그전 삼성전에서는 2이닝 동안 10실점을 허용하며 크게 흔들린 경기도 있었습니다. NC는 최근 10경기 실점이 많았지만 타선 자체가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전날에도 두산을 상대로 9안타를 기록하며 4점을 만들었고 최근 KT를 상대로 6대5, 롯데를 상대로 9대8 승리를 기록하는 등 접전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득점에서는 두 팀 선발이 초반을 어느 정도 잡아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최민석은 이번 시즌 원정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중반이고 NC를 상대로 지난 7월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커티스 테일러 역시 두산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잘 던진 경험이 있습니다. NC의 최근 팀 실점이 높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선발 매치업상 초반부터 크게 열리기보다는 중반까지 접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두산 역시 최근 10경기 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 후반으로 마운드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승부에서는 홈에서 반등을 노리는 NC와 커티스 테일러의 두산전 좋은 기억을 보고 NC 쪽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두 선발의 상대전 내용과 두산 마운드의 최근 안정감을 고려해
낮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NC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삼성과 SS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62승 2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31승 1무 19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SSG는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43승 3무 6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평균 실점은 6점대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2승 1무 3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은 오스틴 보스입니다. 이번 시즌 3경기에서 3패, 평균 자책점 9점대입니다. 아직 홈 등판은 없고 원정에서만 3경기를 던졌습니다. SSG 선발은 다케다 쇼타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2승 9패, 평균 자책점 7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3패, 평균 자책점 6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롯데전에서는 5이닝 동안 홈런 4개를 허용하며 9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키움전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하나와의 2경기에서는 11대6, 8대5로 연승했지만 전날 SSG전에서는 4대5로 패했습니다. 최근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마운드 실점이 계속 많은 흐름입니다. SS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5점대입니다. LG 원정에서 6대0 승리를 기록했고 전날 삼성전에서도 5대4로 승리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삼성이 7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득점 쪽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팀 선발 모두 현재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스틴 보스는 이번 시즌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9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8월 2경기에서는 7이닝 동안 11실점, 10자책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만 17개의 안타를 맞았을 정도로 피안타 관리도 좋지 않습니다. 다케다 쇼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즌 평균 자책점이 7점대 중반이고 8월 2경기에서도 평균 자책점 9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롯데전에서는 홈런 4개를 포함해 10피안타 9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삼성 타선은 시즌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홈에서도 비슷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케다에게는 부담이 큰 경기입니다. SSG 역시 최근 공격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삼성 역시 최근 10경기 팀 평균 자책점이 6점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승부는 양팀 모두 변수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득점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두 선발의 최근 실점 흐름과 양팀 타선의 득점력을 고려하면 초반부터 점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오버만 정리하겠습니다. KBO 마지막 경기, 롯데와 키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47승 2무 5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21승 3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111경기에서 40승 2무 6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원정에서는 17승 1무 36패로 약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은 엘빈 로드리게스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7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3승 5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으로 다소 불안합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SSG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키움전에서도 6이닝 2실점 무자책으로 승리했습니다. 키움 선발은 라울 알칸타라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8승 7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4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LG전에서는 사이닝 8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전 삼성전에서는 사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과 실점이 모두 5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NC전에서 8대9로 패한 뒤 8대5로 승리했고 전날 키움전에서는 15점을 만들면서 타선이 크게 살아났습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7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KT전에서 10대5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이후 2대6으로 패했고 전날 롯데전에서도 10점을 만들고도 15실점하면서 패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롯데가 9승 2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대 전적만 보면 롯데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최근 타격 결과만 보고 롯데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선발 싸움과 저득점 가능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는 홈 평균 자책점이 5점대 중반으로 좋지 않지만 최근 투구 내용은 시즌 초반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초반이고 8월 2경기에서는 12이닝 동안 자책점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전 키움전에서 6이닝 3피안타 2실점 무자책으로 승리했습니다. 키움 타선을 상대로 이미 좋은 내용을 보여줬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알칸타라는 직전 LG전에서 4이닝 8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지만 한 경기만 보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낮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평균 자책점은 3점대 후반이고 지난 6월 롯데전에서는 7이닝 2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롯데가 전날 15점을 만들었지만 이런 대량 득점이 이틀 연속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키움 역시 전날 10점을 냈지만 시즌 전체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이고 최근 10경기 실점이 많았던 것에 비해 타선의 꾸준함은 떨어집니다. 승부에서는 이번 시즌 맞대결만 보면 롯데가 크게 앞서 있지만 키움도 알칸타라가 직전 부진에서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롯데는 홈에서 21승 31패로 오히려 좋지 않고 최근 10경기 역시 4승 6패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날 득점에서는 전날 양팀이 합쳐 25점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두 선발의 상대전 내용과 로드리게스의 최근 상승세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전날처럼 다시 난타전이 이어지기보다는 점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니오넴과 소프트뱅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니오넴은 이번 시즌 112경기에서 62승 5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오픈 1위입니다. 홈에서는 34승 23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68승 1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오픈 8리입니다. 원정에서는 32승 1무 18패로 상당히 강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니오넴 선발은 호소노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0점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소프트뱅크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무난했고 그전 오릭스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우와사와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7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초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니오넴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입니다. 오릭스를 상대로 12대4, 13대7로 연승하면서 타선이 살아났지만 전날 소프트뱅크전에서는 1대7로 크게 패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지바롯데전에서 16점과 10점을 만들었고 전날 니오넴을 상대로도 14안타를 기록하며 7대1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가 15승 3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소프트뱅크가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오넴이 홈에서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소프트뱅크를 만나면 타선과 마운드 모두 흔들리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호소노는 시즌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으로 좋고 홈에서는 아직 자책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를 상대로는 시즌 2차례 등판에서 3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우와사와는 원정 평균 자책점이 1점대 초반이고 니오넴을 상대로도 최근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6이닝 이상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에스콘필드에서 6이닝 무실점, 8월에는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니오넴 타선을 상대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득점에서는 언더보다는 오버 쪽을 보겠습니다. 니오넴 타선도 최근 오릭스전에서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면서 타격감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전날 1득점에 그쳤지만 시즌 홈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이고 홈 타율도 2할 6푼대 중반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9푼대 후반이고 평균 득점도 5점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니오넴을 상대로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6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호소노가 초반을 버티더라도 니오넴 불펜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후반 추가 실점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상대 전적과 최근 타선 흐름, 우와사와의 원정 안정감을 고려해 소프트뱅크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니오넴 타선의 반등 가능성과 소프트뱅크의 강한 공격력을 함께 고려해 높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소프트뱅크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와 요미우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49승 3무 56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4리입니다. 홈에서는 25승 3무 2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57승 2무 49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9승 2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선발은 아즈마 카츠키입니다.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9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5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주니치전에서는 8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한신전에서도 7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이노우에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10승 6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원정에서는 6승 3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한신전에서는 5이닝 4실점으로 패했지만 그전 히로시마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야쿠르트 원정에서 3경기 연속 패했지만 전날 요미우리를 상대로 4대3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끊었습니다.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주니치전에서 11대0 대승을 거둔 뒤 전날 요코하마전에서는 3대4로 패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요미우리가 11승 6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두 선발의 안정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즈마는 시즌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도 15이닝 동안 4실점만 허용했습니다. 특히 직전 주니치전에서는 8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노우에도 직전 한신전에서 흔들리긴 했지만 시즌 전체 흐름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이 1점대 후반이고 원정에서는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요코하마 타선은 경기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도 3점대 초반이고 직전 야쿠르트와의 3경기에서는 2점, 3점, 1점에 머물렀습니다. 전날 4득점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공격력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미우리 역시 최근 타선 흐름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점 이하로 끝난 경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홈런 생산력도 최근에는 크지 않습니다. 두 선발이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불펜 싸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에서는 요미우리를 보겠습니다. 최근 팀 흐름 자체는 요코하마가 조금 더 낫지만 이노우에의 원정 안정감과 이번 시즌 요코하마전 투구 내용을 높게 보겠습니다. 득점은 아즈마와 이노우에 모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낮고 양팀 최근 공격 기복까지 고려하면 낮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요미우리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한신과 야쿠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107경기에서 60승 1무 4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5리입니다. 홈에서는 26승 1무 2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49승 1무 5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5승 29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한신 선발은 마사시 이토입니다. 이번 시즌 6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아직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0점대입니다. 직전 주니치전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그전 야쿠르트전에서는 5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야마노 타이치입니다.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9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원정에서는 5승 2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히로시마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주니치전에서는 5이닝 4실점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신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히로시마전에서 8대1로 승리한 뒤 전날 야쿠르트를 상대로도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입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 3경기 연속 승리했고 히로시마전에서도 12대0 대승을 거뒀지만 전날 한신전에서는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한신이 11승 5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전력과 맞대결 기록만 보면 한신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승부에서 야쿠르트의 반등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야마노는 이번 시즌 9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이고 원정 평균 자책점은 1점대 후반입니다. 특히 지난 6월 한신 원정에서는
6이닝 1실점 무자책으로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한신을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투수입니다. 마사시 이토 역시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직전 주니치전에서 5이닝 무실점, 지난 7월 야쿠르트전에서도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등판 자체가 많지 않았고 시즌 전체 이닝도 30이닝이 되지 않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지만 최근 5경기 흐름만 보면 공격력이 꽤 살아있습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 7대2, 4대3, 2대1로 연승했고 히로시마전에서는 12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한신이 크게 앞서 있지만 최근 경기는 대부분 접전입니다. 전날 3대2, 지난 8월 경기에서도 4대3, 7대3, 4대3처럼 한 점 승부가 많았습니다. 야마노의 원정투구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 야쿠르트 타선도 최근 흐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신의 일방적인 우세보다는 야쿠르트가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경기로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